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 준비하셨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드릴 텐데요. 종목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생방송 중에 가격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ISIC 이슬이 전문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어떠한 종목을 선별해 오셨을까요?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이슬이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아모그린텍을 시작으로 위즈윅 스튜디오, 풍원정밀, 흥국 F&B, 상신 EDP까지 5가지 종목 들고 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은 삼양식품, LX 인터내셔널, GS 글로벌, OCI, 한국카본 총 10가지의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총 10가지의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편안하게 궁금하신 점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슬이 전문가님부터 첫 번째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말씀해 주시죠. 네, 아모그린텍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을 때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소재와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와 에너지를 이제 극미세화 시키는 기술을 좀 구현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좀 다양한 산업에 널리 사용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굉장히 좀 진입 장벽도 높은 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기존에 이제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했던 이런 FPCB 모바일 중심에서 현재 뭐 에너지라든지 전기차 쪽으로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확장 중에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2분기 실적도 드디어 흑자 전환에 지금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흑자 전환의 기조를 계속해서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투자 포인트는 고효율 자성 부품인데 이 고효율 자성 부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핵심 소재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노 기술을 토대로 했고요. 그만큼 이제 고부가 가치에 속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높은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장 성장과 또 이제 다양한 어떠한 고출력 모델 등장으로 이런 이제 고효율 자성 부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향후 이제 올해부터 내년 이제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좀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그린텍 들어봤고요. 이어서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삼양식품입니다. 사실 이제 전거래일에 좀 시장을 더 쓸썩하게 했었던 좀 이슈죠. 이제 농심에서 라면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업계 전반으로 좀 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라면 업계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과 고환율 흐름에서 약간의 조금 실적이 부진이 나온 기업들이 있지만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일단 수출길 활짝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원자재 가격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닭이라는 이런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실적을 좀 끌어냈습니다. 여기다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이슈이지만 어쨌든 가격이 인상을 하게 되면 이런 판매량이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다 긍정적인 실적에 대한 외형 성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수출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지역적인 확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고환율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강달러 기조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도 좀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흐름이 중장기로 간다라고 했을 때 수출길이 열려 있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실적 베이스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배열로 확실하게 좀 바뀌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번 출렁거림을 바탕으로 좀 물량 소화해주면서 올라가고 있어서 충분히 좀 중장기 매력도 있고요. 또 주주 환원 정책에 따른 좀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슬이 전문가님의 종목인데요. 위직 스튜디오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 언제 갈까요? 네. 이제 조금 갈 때가 되지 네. 않았나 싶기도 한데 오늘 이제 다행히도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그래서 사실 2분기까지는 좀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인건비라든지 자회사들이 좀 부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2분기까지는 좀 수익성이 굉장히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하반기 주요 라인업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상황 이후로 영화라든지 이런 콘텐츠, 드라마 쪽의 제작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현재 K-드라마의 이런 콘텐츠 부가가치도 점진적으로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K-드라마의 흥행성이 아니라 이 흥행을 함으로써 현재 이 K-드라마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단가 상승이라든지 여기에서 파생되는 어떤 광고 효과 그리고 이제 상업적으로의 어떠한 그 확대까지도 좀 보게 된다면은 굉장히 좀 미디어 콘텐츠는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저는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수직 계열화를 또 잃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수직 계열화의 장점은 계열사를 이제 제작부터 판매까지 이제 총괄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이제 콘텐츠 사업에 대한 어떤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작품 제작 수 확대에도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콘텐츠 기업들이 이런 저작권 판매라든지 OTT 수익 배분에 대한 구조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은 무조건적으로 좀 많이 제작을 해야지만 이제 매출액이 성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내 수직 계열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하창한 본부장님의 종목을 들어볼 텐데 LX 인터내셔널 최근에 종합상사 종목들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종합상사 중에 탑픽입니까? 네. 그럼 투자 네.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탑픽으로 꼽는 이유가 이제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미 뚫고 굉장히 좀 주가가 더 튀겼죠. 물론 합병이라는 이슈가 더 붙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선발로 주가의 상승력을 좀 확인을 시켜준 상황이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접근하기에는 이제 이등주를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LX 인터내셔널을 좀 골라봤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유의미한 성장이 있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조금 좋아지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러한 업황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종합상사의 긍정적인 실적 기조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점 대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전 석탄 부분을 좀 중요시하게 좀 보고 있는데 석탄 부분에 대한 이런 투자를 했었죠.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이 식용유 부분, 다이오 식물성, 디젤성 원료에 대한 또 투자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나 이제 석탄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부분을 좀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대체제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가격적인 증가 그리고 중국 지역에서의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을 본다라면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지분 투자 매력도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친환경 사업으로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변화를 하고 있다는 점도 현재 시국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 그리고 모멘텀 베이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종합상사 관련주들이 워낙 약세나 인플레이션 수혜가 좀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달러 강세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네. 일단 강달러 기조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일단은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안전적인 자산에 대한 수요 확대 그리고 달러 인덱스 부분에서 위안화랑 지금 뭐 엔화 특히나 네. 유로화 쪽이 좀 좋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죠? 풍원 정밀이고요. 최근에 이제 4거래일 동안 네. 또 이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파인메탈 마스크를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인메탈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OLED 이제 그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이 세 가지 빛을 발광하는 데 사용하는 이런 얇은 금속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뭐 IT부터 이제 OLED까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분기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또 원자재 가격이 또 피크아웃이 또 예상이 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 회복 문제는 좀 시간 문제다라고 보기 때문에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파인 메탈 마스크는 이제 고객사에 맞춰서 내년 이제 스마트폰이 굉장히 좀 많이 출시를 하죠. 이에 따라서 좀 맞춰서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인 메탈 마스크향 매출이 2021년에 2억 원대에서 올해는 한 200억대까지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내년까지 봤을 때는 1,000억 원대까지도 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폭발적인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TV 수요가 좀 최저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OLED 쪽에서 또 스틱바 마스크에 대한 어떤 매출 고성장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TV 시장 속에서 이 OLED TV 점유율이 LCD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슬 전문가님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하창한 본부장님입니다. 앞서 종합상사 원픽, 탑픽으로 LX 인터내셔널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다음으로는 GS 글로벌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 네. 이야기 연속성이 좀 있죠. 네, 네. 석탄 관련주 GS 글로벌 들고 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석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종목은 사실 테마성으로 봤을 때 이런 석탄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대장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쪽이 조금 사그라들면 해당 부분에서 좀 부가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GS 에너지와 함께 이제 인도네시아 석탄광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지분 자체는 에너지가 더 많기는 하지만 일단 상장사 부분으로 봤을 때는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테마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적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과 순이익 같은 경우는 세 자릿수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업황이 무역업을 좀 주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종업 상사랑 좀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환율 부분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현재 업황이 유지가 되면 실적적인 개선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모멘텀이 붙어줄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부분들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석탄발전 상한제 완화 방안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게 된다면 물론 온난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탄소 포집이 또 기대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 이슈 자체도 업황 자체를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S 글로벌까지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네, 흥국 F&B고요. 네, 이번에는 시간을 좀 맞춰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료업 제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이제 테일러 팜스라는 이제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여기에 좀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기농 중심으로 음료를 만드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작년 매출 이제 기여도만 100억 원 정도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진출에 대한 기대감들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또 다이어트 시장이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테일러 팜스의 그 푸른 주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본격 진출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해외 직구 판매로 굉장히 좀 팬매량이 엄청나게 좀 쏟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단일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인데 향후에 이제 라인업이 좀 다양해진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앞으로 좀 성장세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흥국 F&B도 상장 당시에 중국 시장 진출을 좀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명한 이제 카페들이 대부분 이제 중국 쪽에 있다 보니까 추후에 이제 흥국 F&B와 이런 이제 그 테일러 팜스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연간 매출액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역시도 매출의 영업이익 부분들이 이제 작년 대비 개선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테일러 팜스의 어떤 제품들이 좀 다양화된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흥국 F&B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급격하게 마무리한 것 같은데 네, 제 느낌일까요? 네, 일단 전달할 거는 다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하창원 본부장님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OCI입니다. 이것도 연속성이 있는 네.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제 화석연료 쪽이 부각이 되면 탄소 포집과 이제 이산화탄소 쪽이 부각이 될 거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또 신재생 쪽으로 이 자금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CI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지금 이 에너지 전력난 문제로 인해서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급 불균형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슈가 나오면서 이 거래일 연달아 좀 강세 흐름들이 보였는데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 중국 쪽에 대한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차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신재생 쪽으로 가게 됐을 때는 태양광과 풍력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원전까지 좀 같이 보셔야 되고요. 이 에너지 난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그렇게 높지 않은 현 가격대에서는 분할로 접근하시기엔 굉장히 좀 용이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태양광 설치량이 굉장히 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올해만 해도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지역에서 25년부터 굉장히 좀 높은 평균 수치로 태양광 설치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수요도는 높아지겠죠. 거기다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 외 기타 지역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OCI가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치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앞단에 있는 폴리실리콘 수요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충분히 중장기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에너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슬희 전문가님 종목 한번 확인해보죠. 네, 상신 EDP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 최근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또 굉장히 주목을 네. 받고 있죠. 그래서 관련주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K스캔을 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거래처는 이제 삼성 SDI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국내 이 배터리 업체들이 아무래도 중국의 저가 공세에 좀 밀리게 되면서 이 원통형 배터리 쪽에 좀 승부수를 좀 더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런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망간 배터리를 좀 주력 제품으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LFP 쪽으로 좀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현재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LFP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분기에 생산한 전기차만 봐도 LFP에 대한 비중이 50% 정도를 좀 넘어가는 만큼 이 원통형 배터리에서 이제 LFP에 대한 어떠한 그런 소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이제 삼성 SDI의 2차 전지 이런 K스캔을 공급하고 있는 상신 EDP에 대한 수주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인상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을 10%라는 고마진율을 또 이제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 현재 원통형 배터리를 좀 비중을 이제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대부분의 전기차 기업들이 이제 원통형 쪽으로 채택하는 만큼 동사의 앞으로 늘어나는 수주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상신 EDP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하창원 본부장님 종목 한 종목 남아 있습니다. 네. 어떠한 종목이죠? 네, 아까 이제 전환을 하려면 네. 또 시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이제 LNG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카본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기승전결이 하겠습니다. 좀 있네요. 네, 오늘. 오늘은 좀 스토리를 잡아왔습니다. 네, 일단 하반기 실적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사실 주가적인 위치 에너지는 역사적 고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업력적인 부분에서도 좀 기대감이 되고 있고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조선업에 대한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출하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뭐 본행지를 하고 있는 뭐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인텍에 대한 이런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한번 이제 2018년, 17년 이때 수주했었던 물량들이 워낙 조금은 단기적으로 줄었었던 시기가 있는데 그거에 따른 좀 이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이후부터는 그 이후에 또 굉장히 좀 많은 수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는 좀 확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문제는 이제 더 이상의 미룰 수가 없는 부분이고 탄소 포집이라든지 지금 작황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수요는 좀 커질 것이고요. 여전히 이제 공급난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이제 미국 쪽에서 생산량을 늘린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거 옮기려면은 뭐 그 옮기는 배에 대한 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업황 자체는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번에는 약간의 원가 부담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생겨서 실적적인 부분에 조금은 타격이 있기는 했지만 중장기적인 실적에 대한 베이스 워낙 업력부터 튼튼한 기업이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MO 2020 이후에 계속적인 노후 선박 교체에 대한 부분들도 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화분까지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 들어봤는데요. 그중에 탑픽 종목도 한번 선정을 해봐야겠죠. 이슬희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부터 한번 들어볼 텐데요. 네, 일단 한국 F&B고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 가장 좀 저평가가 되어 있고 그만큼 기대감도 굉장히 좀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지금 3,080원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80원부터 매수가 범위를 좀 잡아드리겠고요. 3,080원에서 3,030원을 이제 매수가 범위로 잡아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네, 중장기적 관점에서 4,500원 부근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짧게 2,500원 이하까지 한번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저하게 저평가 구간이고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방이 더 열려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인데요. 탑픽 어떤 역시 거죠? 먹는 거죠. 네, 이렇게 삼양식품입니다. 에너지를 4가지를 말하고 네. 그 부분에서 가장 앞단 이제 먹어야죠. 네. 네, 먹고 생활하는데 다 필요한 부분이라서 네, 좋습니다. 네, 네. 삼양식품을 했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워낙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 긍정적인 또 시그널이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단기 조정이 나올 때 11만 원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3만 원인데 사실 이런 긍정적인 수출 흐름만 유지가 되면 전 정고점 그냥 뚫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9만 8천 원 제시 드릴 텐데 사실 실적 베이스로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이라서 이 부분 깨지 않으면 충분히 중장기 끌고 가보셔도 괜찮겠다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까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시청자분들께서 투자 포인트 참고사항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중요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또 두 분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슬희 전문가님, 오늘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잖아요. 네, 국내 증시 좀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뭐 금리 인상 자체가 우리가 주식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네. 이제 금리 인상 문제들이 우리가 2년 전부터 나왔던 만큼 영향은 조금 미미한 상황이지만 이게 전체적인 어떤 수급적인 영향에선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거는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 심리가 이제 더 네.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금 이탈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수록 주식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이제 그런 0.25%를 할 것이다라는 네.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만큼 반응은 조금 미미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자금 이탈이 또 이제 외국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부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관찰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잭슨홀 미팅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꾸준하게 금리 인상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고환율도 있겠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물가 상승 좀 잡기위함도 있잖아요. 네. 이번 인상 안으로 인해서 조금 누그러질까요? 사실 좀 미비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FOMC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는 추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물가를 잡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금리 인상 기조에서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만약에 미국에서 빅스텝 이상의 스텝을 밟아버리게 되면 금리 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네. 거기에 따른 추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자체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이탈을 조금은 막을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이제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지게 됐을 때는 당연히 안 좋죠. 하지만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은 주식 시장에는 그래도 단기간의 호재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그냥 뭐 여담은 아니지만 뭐 기관은 언제 들어옵니까? 기관은 네. 사실 지금 수익성 부분에서는 외국인이 굉장히 네. 투자를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사실 이 기관이 지금 따라 들어오기가 어려운 게 원래 외국인이 자금이 들어오면 패시브 자금이 따라서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외국인이 고환율부터 시작을 해서 환차선으로 인해서 수급적인 부분이 이어질까에 대한 물음표가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기관이 섣부르게 조금 매수로 전환해서 들어오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시기상 좀 이르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인이 환차손이나 이런 부분들을 떨쳐내고 수익성 바탕으로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는 조금은 더디게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기관이 지금 들어오는 건 좀 이르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슬희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언제 들어올 거라고 좀 예측을 하세요?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우리나라의 증시의 발목은 고환율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돼야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